이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시작하는 사이에 우리 김숙이님과 이호준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방송하다가 멈춰버린 어저께 그 윤석열 탄핵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영상도 준비하고 좀 재밌게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방송이 막 멈춰버려가지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끊겨갖고 어제 못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앞불싸 제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요 싹 지우고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 청문회 때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편집을 한 거를 이거를 딱 백업을 시켜놓고 컴퓨터를 지웠어야 되는데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편집한 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한 방송은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대신 아주 중요했던 어제 이슈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청문회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그게 그 이종석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만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800-7070 관련된 이슈.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슈도 영상이 중요한데 영상이 없어요. 영상은 없고 그냥 말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이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게 있다. 사실 이것도 중요했죠. 이거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많이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건 웃어 넘길 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뭐냐면은 그 3부 그 멋진 해병 방에서 이 카톡에서 3부 체크할게요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부가 뭐냐 했을 때 3부가 무슨 골프 용어다. 전 골프를 안 치는 걸 모르겠지만 골프에 뭐 1부, 2부가 있다며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지 알았더니 골프에는 3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골프의 3부가 아니고 이거는 그 말 많은 3부 토건이다. 이런 말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상보 언니가 요번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걸 끝까지 우겼죠. 해병 카톡방의 3부는 여러분들 골프의 3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웃어. 키득키득키득. 왜냐면 이미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카톡방에서 3부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골프 3부인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골프는 아니다. 이거는 3부 토건 관련된 이슈 할수 많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이상 골프라고 우기면 안 되는데 유상범이 청문회에서 이 3부는 골프 용어라고 막 우겼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모르시나 본데 골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임성근한테 물어보잖아요. 3부가 골프 용어죠? 물어보니까 임성근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골프 용어 아니래요. 군부대에서 3부 없다고 골프 용어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지요. 임성근 사단장 3부가 골프 용어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유상범이가 또 이상한 얘기 했다. 웃고 넘을 문제가 아니라 3부 토건 문제. 이게 진짜 만약에 이 3부가 3부 토건 문제면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지금 김건희가 주가 조작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주가 조작은 본인이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에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전이다 옛날이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3부 토건 주가 조작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갖고 3부 토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우크라이나 가고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옷 입고 다니면서 난리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리가 돕겠다 막 그러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그걸 윤석열이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3부 토건이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삼부토건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지금도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삼부토건 문제. 근데 분명한 거는 삼부가 골프는 아니다. 이거를 임성근이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 이거 요번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실 경호처 800에 7070이 도대체 어디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거 뭡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경호처 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번호가 7월 31일 11시 오전 11시 54분에 이종섭이 우즈베키스탄 딱 가기 전에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이 이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김기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오늘 발표하지 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 MBC가 보도한 것처럼 VIP 경로 당일 800 7070으로 이준석한테 전화가 왔는데 과연 이 전화로 누가 전화했냐?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었잖아요. 도대체 누구야? 전화한 게. 대통령실 전화 왔는데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일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초기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걸 누가 한 거야? 아 설마 윤석열이 직접 했겠어? 김건희가 직접 했겠어?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그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대박이 뭐냐면 이 전화로 이 번호로 이종섭한테만 전화가 간 게 아니죠.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날 갔던 전화를 딱 분석해 보니까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이 800, 7070으로 원희룡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가 4번 갔어요. 4번. 근데 비서관에게 갔다는 거는 비서관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비서관 통화했고 원희룡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시 9분에 같은 전화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전화가 간 다음에 32초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44분에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전화가 가갖고 44초 통화했고요. 그리고 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53분에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하고 18초간 통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준섭한테 전화 간 거예요. 그리고 168초 전화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전화했을까? 누가? 의심하는 거는 이거 같은 사람이 전화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사람이. 근데 그 자리에 법사위에 누가 있었어요? 법사위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주진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진우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44초간 주진우 의원 그때 누구랑 통화했냐? 물어봐요. 누구랑 통화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통화한 사람 기억 안 난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요번 요 이슈의 핵심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사실 요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냐 안 한 거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묻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전화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희룡이건 조태용이건 주진우건 이종섭이건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통화한 건 맞는데 그 통화한 내용 공개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대통령은 절대 아니다. 부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 이렇게. 심지어 주진우도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44초 통화한 걸 기억하냐 딱 그러고 있지.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방송으로 못 봤거든요. 방송으로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때 그 장경태가 한마디 했대매요. 그게 되게 웃긴데 주진우가
아니 어떻게 내가 그걸 기억하냐 하니까 장경태가 뭐라고 했냐. 48초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기억 못하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장경태가 굉장히 애드립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다 기억나시죠? 윤석열이가 바이든하고 지나가면서 48초 만난 거 가지고 이걸 마치 한미회담을 한 것처럼 얼마나 오버를 했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야, 48초 동안 한미회담 하는데 주진우 44초 동안 한 걸 왜 기억 못해?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800, 7010으로 전화한 게 이거는 윤석열이 한 거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10시 때에 원희룡하고 4번 전화했잖아요. 원희룡하고 전화한 거는 최상병과 관계없습니다. 조태용, 주진우, 이종섭은 우리가 봤을 때 최상병 그 수사 외압과 연관이 있는데 주진우는 그 문제를 통화한 게 아니죠. 아니, 원희룡은요. 원희룡과 통화할 때 윤석열이 뭐하고 있었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수석 비서관 회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원희룡과 통화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기사가요, 있어요. 조선일보에. 조선일보가 당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 윤석열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에게 지시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최근 한국토지주택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후속 조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원희룡에게 전화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조선일보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실이 윤석열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기자들한테 다 브리핑을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한 거야.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최상목이가 지금 이 LH 아파트 문제, 순살 아파트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한테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기 들어갔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곧바로 원 장관에게 전화통화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로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8월 1일 날 기사인데 그 전화가 어떤 전화냐? 800-7070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0시 21분부터 10시 53분까지 800-7070으로 전화한 거는 누굽니까? 윤석열이 비서관이나 누구 통한 게 아니야. 비서실장 통한 게 아니야. 본인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 전화기로. 윤석열이 수석 비서관 회의하고 있다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화? 윤석열이 직접 한 거예요. 그 전화기 있는 거를 갖고 직접 한 거라고. 윤석열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집무실에. 그리고 그 전화 가지고 11시 9분에 43분에 53분에 54분에 전화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거를 비서실장이 했나?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석열 이 새끼 스타일을 봤을 때 이미 이종섭이 우즈벡 가 있는데 직접 전화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직접 전화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면 조태용이건 주진우건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 이종섭하고 54분에 11시 54분에 통화한 거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원래 영상을 준비해 왔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번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종섭 장관한테 묻잖아요. 그 당시 통화한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말할 수 없다. 막 그래. 아니 왜 말할 수 없냐? 말을 해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이종섭이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종섭이 진짜로 정청래랑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
다만 이거와 관련해 갖고는 아예 말을 안 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한 거야.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통화한 거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이거 말하면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아니, 왜 말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거면 왜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명확하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모두 박던가. 그런데 이종섭이 계속 하는 말이 그냥 통화 자체와 관련해 갖고는 아예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윤석열이냐 이냐 아니냐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윤석열인 거죠. 윤석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이번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고요.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 사실 이 외화 사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윤석열까지 바로 연결될까? 왜냐면은 이종섭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안보실장에서 끝나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윤석열이 직접 통화해서 직접 외압을 지시한 거 그게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이거와 관련해 갖고 한겨레하고와 경향이 사설이 나왔지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특검이 반드시 더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다는 거죠. 최상병 일주기 열린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특검 필요성 재확인했다. 19일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넘어서 갖고 성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02-800-7070. 당시 원희룡 장관 수행비서와 또 조태용, 주진우, 이종석과 통화했는데 중요한 거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이런 고위 참모, 장관들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800-7070 전화 진상이 뭔가? 전화를 건 고위직, 직책, 업무가 지금 아까 이 800-7070 전화한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번호로 원 장관과 통화 업무 지시 정황도 나와 통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도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지금 이 법사위에서 요번에 사실 중요한 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지금 경호처가 800-7070 전화번호 주인도 국가기밀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게 국민이 알 권리 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요번에 800-7070 요 진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 직접 외압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 전화로 윤석열이 전화했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떤 사람도 제일 중요한 거 직접 전화 받은 이종섭 아니 윤석열을 보호하려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보호하던가 대통령님은 아닙니다라고 하던가.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종섭도 철저하게 뭐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하려면 본인이 그냥 총대 메고 윤석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던가. 근데 그랬다가는 이거 분명히 공수처에서 밝혀지거든요. 특검에서 밝혀집니다. 그럼 바로 위증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거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했고, 돌아오는 26일 날 또 2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청문회이기 때문에 5가지 이유로 탄핵소추 청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상병 특검이었고, 최상병 수사 외압이었고, 이거와 관련된 거를 어저께 한 거였고요. 나머지 이 문제들, 뭐 김건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26일 날 하거든요. 그날 김건희하고 최은순 씨 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물론 안 나오겠지.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그때 또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참 못해갖고 아쉽습니다. 직접 그 청문회 영상들을 보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영상이 다 지워지는 바람에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드디어 사무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300일 방송하는 날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처음에 사무리가 쉬지 않고 방송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웃고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10일도 못 넘기거든. 그 전까지는 10일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10일 넘겼을 때 사람들이 오 했었고, 처음으로 한 달 넘겼을 때도 했었는데 어느덧 300일이 왔습니다. 내일 300일에는 사무리에 특별한 친구분들을 모셔갖고 같이 1부 방송하고 2부는 또 저 혼자 방송하면서 이렇게 또 특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00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사무리 월급 받는 날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00일 날은 자발적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사무리에게 수고했어 하면서 시청료를 1,000원씩, 물론 1,000원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보내주신 날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지갑을 아끼지 마시고 사무리에게 시청료를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요. 자, 방송 두 번째 자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교육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유튜브 교육 하고 있는데요. 7월달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8월달 8월 9일부터 30일까지 그 4주 과정 진행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10만 원이고요. 4주 동안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리고 방송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